1990년대 초반부터 해서 무려 120년 동안 우리 대구 도심의 대표 공원,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만들어낸 추억의 공간, 대구 달성공원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달성공원은 1905년에서 6년경 일본인들에 의해서 처음 조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 달성 토성이 있던 자리인데요. 이 토성 자리를 달성공원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되죠. 그런데 사실 달성공원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모시기 위한 일제 신사를 이렇게 만들고 신사와 같이 더불어서 공원을 만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 공원은 일제가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는 겁니다. 광복이 되고 난 이후에 일제의 잔재는 다 사라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성공원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대구 시민들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초기 달성공원의 모습은 지금하고는 사뭇 달랐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이라. 요배전이라는 게 1906년도에 처음 지어지고, 그 뒤에 1914년도에 드디어 대구 신사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24년도에 대구 신사를 대대적으로 확충을 하는데, 규모가 얼마나 컸나 하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있던 신사 다음으로 가장 컸던 규모를 자랑했던 것이 바로 이 대구 신사였다. 이후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신사는 사라지게 되고 공원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신사의 흔적이 마지막에 사라진 것은 1966년도경에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우리들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950년대만 해도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없었는데, 달성공원은 그 중에서는 거의 탁월한 그런 공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50년 6.25 한국전쟁 때는 잠시 이 달성공원에 군부대가 주둔한 적도 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힘들었던 시기, 우리 대구 시민들이 그래도 가까운 곳에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960년, 70년대 좀 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여기 달성공원은 아주 특별한 그런 나들이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 대구에는 가족들이 이렇게 도시락을 사서 하루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달성공원이 거의 유일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어린이날 때는 달성공원 입구에서부터 거의 이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올라왔었죠. 그리고 1973년도인데 매일경제신문에서 보도 자료에 보면 당시에 우리나라 관광 명소를 순위를 매긴 적이 있었는데, 1위가 서울의 뚝섬, 그리고 2위가 경기도 안양유원, 그리고 3위가 이곳 달성공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을 만큼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관광지가 아주 이름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1980년 90년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때 이 달성공원은 데이트의 명소, 그리고 가족들 나들이 명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만 해도 우리 대구에는 동촌 유원지라든지 또는 수성 유원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듯이 그 당시만 해도 이 달성공원의 명성은 그때까지도 계속 유지가 이렇게 되어 왔었죠. 이렇게 달성공원이 당시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당시만 해도 우리 자가용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달성공원이 대구 도심 안에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대형 동물원이 같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조경시설이 이미 일제 때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조경시설이 당시만 해도 대구가 아니고 전국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곳이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최근에 이 달성공원은 추억과 힐링의 장소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SNS 시대에 맞춰가지고 달성공원에 오면 사진 찍기가 아주 예쁜 그런 포인트가 많이 있다. 좀 레트로 감성을 찾는 그런 또 젊은 친구들이 여기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랑 같이 여기 왔던 기억이 있는 친구들이 자기 아이들에게도 그런 추억을 선사를 해주고 싶은 거죠. 가족들의 또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대구의 역사, 문화 모든 출발점이 달성공원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여기 공간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는 물론이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달성 토성이
달성공원으로 바뀐 이후 한 120년이나 세월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 대구 시민들과 항상 모든 걸 같이 했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분들 같으면 아마 거의 집집마다 사진첩에 보면 오래된 달성공원 사진들이 거의 다 들어있을 거예요. 달성공원이라는 것은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달성공원을 매개로 해서 이 대구 시민들만의 정체성이라 그럴까, 어떤 시민의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 자라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대구 시민들은 다들 달성공원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일부는 달성토성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아직까지 계십니다. 사실 이 자리는 세월로 보면 한 1800년 정도 우리나라 그 토성 또는 산성의 그 발전사로 봤을 때도 아주 이른 시기에 인위적으로 축조된 토성이기도 하고, 또 현재까지 남아있는 우리 국내의 그 토성들 중에서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지금 달성 토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달성 토성은 전체적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모양은 약간 오각형 형태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언덕인데 오각형되는 테두리 가장자리 부분에 이제 흙으로, 돌이 아니고 흙으로 이제 쌓은 성이 됩니다. 인위적으로 쌓은 그 성벽은 높이가 한 4m 정도 되고, 전체 둘레는 한 바퀴가 1.3km. 이 성 안쪽의 면적은 옛날 우리 평수로 그냥 계산을 하면 약 한 4만 평 정도. 120년 정도 세월 동안에 항상 그 자리에, 그리고 옛 모습 그대로 변치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달성공원에는 3대가 아니라 5대가 함께 여기서 추억을 만들었던 경우도 사례가 있다. 5대가 한 공간에서 이렇게 어떤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달성공원에 오시면 기존 하던 것처럼 동물원도 한번 둘러보시고 주변의 조경도 한번 즐기시되 꼭 이 달성 토성을 한번 보라고 제가 권해드리는데, 입구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토성 위로 지금 이제 산책로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돌면은 뭐 달성동, 비산동, 내당동, 이렇게 달성, 토성 주변의 마을들이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여기에 관풍루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대구 읍성에 남쪽에 서 있었던 관풍루도에 옮겨서 복원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쪽 그 서문 쪽으로 내려가시면 달성 토성 마을이라 그래서 또 자그마하게 마을을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거기에 가시면은 뭐 미꾸라지샘 또는 청어샘 전설이라 그래서 흥미로운 전설이 이제 깃든 곳인데, 가시면은 그 스토리 보드라든지 이렇게 샘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복원을 해놓은 현장을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 시인들의 이제 시비도 현재 여기 많이 써 있고, 또 독립유공자들을 기리는 또 비가 여기 또 많이 있습니다. 서쪽 성벽 아래쪽에 보시면은 길을 가시다 돌을 이렇게 잘 보시면 돌이 그냥 일반 돌이 아니고 뭔가 다듬어졌는 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돌들이 바로 과거 여기 일제 때, 일제 신사가 있었을 때 신사에 사용되었던 돌들인데, 그런 것들이 현재 뭐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 그대로 사용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달성공원은 옛날 우리 할아버지께서 서 계셨던 곳,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뛰어노셨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대구 달성공원입니다. 사실 우리 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달성공원은 공원 이상의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대구의 역사, 문화, 그리고 대구의 정신은 물론이고 대구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추억과 애환 그리고 희망까지 모두 품고 있는 그런 매우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이 달성공원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넘겨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